네, 드디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개인 사업자분들 이 시기만 되면 걱정이 많으시죠? 얼마를 세금을 내야 하나요? 어떻게 해야 세금을 덜 낼 수 있을까요? 작년에 그냥 홈택스로 했는데 가산세가 나왔어요. 뭘 준비해야 가산세 없이 잘 신고할까요? 이런 질문들이 많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개인 사업자분들이 꼭 알아야 할 절세 전략과 신고 준비 노하우를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쉽고 정확하게 알려드릴게요. 특히 이런 분들은 필수 시청입니다. 첫 사업 시작하고 나서 첫 종합소득세 신고하시는 분들, 매년 신고는 하는데 세금이 많다고 느끼시는 분들, 국세청에서 안내문이 날라와서 불안하신 분들 꼭 끝까지 시청하십시오. 자, 그럼 먼저 간단히 종합소득세 구조부터 정리해 볼게요. 누가 신고하나요? 네,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 개인 사업자라면 모두 신고 대상입니다. 개인 사업자, 프리랜서, 온라인 셀러, 음식점 사장님, 배달기사, 부업하는 직장인, 유튜버 등 모두 포함되죠. 그럼 무슨 소득을 신고할까요? 네, 작년 2024년 한 해 동안 발생한 모든 소득을 합산해서 신고합니다. 사업소득, 근로소득, 이자 배당 같은 금융소득, 그리고 기타 소득, 연금소득 등이 포함되죠. 언제 신고할까요? 네,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물론 성실신고 사업자는 6월까지고요. 자, 지금부터는 간단히 세금 계산 방식을 알려드릴게요. 대부분 사업자 대표님이 들으실 테니까 사업소득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사업소득은 수익금액, 즉 매출액에서 경비를 빼면 소득금액, 즉 순이익이 나오죠. 이 소득금액에서 각종 종합소득공제를 차감합니다. 부양가족공제라든지 노란우산공제 등등을 빼주겠죠. 사업자는 근로자처럼 의료비나 교육비 등 공제 안 되는 거 잘 아시죠? 네, 이렇게 각종 종합소득공제를 빼고 나면 과세표준이 나옵니다. 이 과세표준에 우리가 잘 아는 종합소득세율 6%에서 45%까지 8단계 누진세율이 적용돼서 산출세액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산출세액에서 각종 세액공제나 감면 등이 차감되고 나면 최종 납부할 세금이 나오죠. 이해 안 되시나요?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장님을 예를 들어 볼게요. 24년도 총 매출이 3억이었다. 그리고 지출한 경비가 총 2억 5천이었다. 뭐 사업장 월세, 재료비, 알바 인건비 등 모든 인건비가 포함될 거고요. 배달비, 전기료, 가스비, 마케팅비 등이 다 차감이 될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모든 경비를 빼고 나면 소득금액, 즉 순이익이 5천만 원 나옵니다. 여기에 소득공제나 기타 등등 적용하면 대략 세금이 500만 원 나옵니다. 그럼 어떻게 세금을 줄일까요? 세금 줄이려고 매출을 줄일 수는 없겠죠. 그래서 우리가 경비, 즉 비용을 잘 챙겨서 많이 넣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양가족 등을 빠짐없이 공제를 받아야 되겠죠. 여기서 제일 중요한 세액공제나 감면 등 세금을 깎아주는 걸 챙길 수 있는 부분은 잘 챙겨야 합니다. 이런 걸 잘 하셔야지 500만 원의 세금이 300만 원, 200만 원 이렇게 줄어든다는 거죠. 자, 그럼 어떻게 세금이 줄어드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설명드릴게요. 첫 번째로 경비를 빠짐없이 챙기셔야 됩니다. 당연히 증빙을 잘 모으셔야죠. 세금을 줄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경비 처리입니다. 매출을 줄일 수는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런 실수를 하세요. 경비는 현금으로 줬는데 증빙은 없어요.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뭐라도 남겨놓으셔야 합니다. 이렇게 경비로 인정받으시려면 첫 번째로 사업과 관련된 지출이어야 하고요. 두 번째로 적격증빙을 받으셔야 되겠죠.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 카드증빙, 계산서 이런 것들이죠. 여기서 말하는 현금영수증은 당연히 사업자용 현금영수증입니다. 그리고 사업용 계좌에서 지출하시고 사업용 카드로 쓰셨다면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 등록 안 된 개인 카드로 사용하신 건 일반적으로 비용 처리를 안 하시죠. 그러니 사업용 카드로 등록하시는 게 필수입니다. 어디다 등록하냐고요? 홈택스에 등록하는 거죠. 물론 위에서 말씀드린 적격증빙 외에 일반 증빙으로 비용 처리 가능한 것도 많습니다. 기부금이나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 납입액, 그리고 사업과 관련된 보험료, 사업 관련된 대출에 대한 이자 등 위에서 언급드린 적격증빙 없이 일반 증빙으로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그 외에도 경조사비 등 청첩장, 부임문, 돌잔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문자나 카톡, 캡처 등으로 건당 20만 원까지 비용 처리가 될 수 있는 거죠. 가끔 접대비 한도가 얼마냐 물으시는데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연간 3,600인 거 잘 아실 겁니다. 물론 매출액에 따라서 한도가 조금 더 붙기는 하지만 이 접대비에는 방금 말씀드린 경조사비에다가 상품권 구매한 내역, 그리고 카드 현금영수증 쓰신 내역 중에 거래처 접대비 사용분까지 다 포함되니까 잘 생각하셔서 이 3,600 한도 내에서 비용 처리를 잘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런 경비 말고 또 어떤 경비가 있을까요? 가족인건비가 있겠죠. 가족인건비 신고로 어떻게 보면 세금을 줄일 수도 있습니다. 가족에게도 월급을 줘도 되나요? 가끔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당연히 실제로 일하셨다면 가능합니다. 그리고 실제 급여를 이체하셔야 될 것이고요. 근무 시간이나 역할도
이점도 명확하게 해두시면 좋습니다. 왜냐하면 가족 인건비니까 국세청에서 일단 의심하고 바라보기 때문이죠. 4대 보험까지 가입하시면 더 안전하겠죠. 좀 전에 말씀드린 사례에서 가족 인건비로 2천만 원을 처리하셨다? 그러면 세금이 약 200만 원 넘게 줄어들 수 있습니다. 물론 가족이 연말정산을 받는 직장인이라면 세금이 또 달라질 수 있겠죠. 그런 부분은 잘 체크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세액 감면을 적극 활용하셔야 됩니다. 이게 바로 세금 줄이는 마지막 보루라고 생각하셔야 되는데요. 소득공제는 세율을 곱하기 전 단계에서 비용처럼 빠지는 항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표적인 게 노란우산공제죠. 우리가 소득금액, 즉 회사의 매출에서 비용을 뺀 순이익이 4천만 원 이하이면 500만 원까지 공제가 되고요. 1억 이하이면 300만 원, 1억 초과면 200만 원까지 공제됩니다. 2025년부터는 한도가 좀 늘어났긴 했지만 지금은 2024년 신고니까 그 기준으로 한도를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노란우산 공제를 활용하시면 소득세가 최대 115만 5천 원까지 절세를 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설명을 듣고 노란우산 공제를 가입하시고 난 뒤로부터는 큰 음식점이 아니기 때문에 소득공제로 순이익이 모두 차감되고 사업을 하시는 7년째 소득세를 한 푼도 납부 안 하고 계신 분도 있습니다. 자, 그럼 그 다음 단계인 세액공제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까요? 세액공제의 대표적인 게 개인연금저축, 퇴직연금, IRP죠. 자, 이 부분은 최대 900만 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 연금저축과 퇴직연금, IRP 불입액의 12% 또는 15%의 세액공제가 되는 거죠. 연금저축만 불입하시면 600만 원을 한도로 12%나 15%를 곱하게 되고요. 퇴직연금, IRP까지 합쳐서 연금저축을 불입하신다면 최대 900만 원까지 해서 그 금액의 12%나 15%의 세율을 곱한 금액을 세금에서 차감해 주는 거죠. 종합소득금액이 4천만 원을 기준으로 12%, 15% 나뉘어집니다. 우리가 잘 아는 중소기업 감면 제도가 있죠. 근데 그것보다 더 크게 감면되는 창업 중소기업 감면이 제일 궁금하실 겁니다. 수도권 규제지역 외에서 특정 업종을 청년이 창업을 하면 100% 세금을 빼주고요. 규제지역 내면 50%를 세금을 빼주는 이런 내용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런 부분을 소득세 신고할 때 검토를 잘 하셔서 놓치지 않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소득세 신고 전에 어떤 걸 체크해야 되는지 필수 체크 사항을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신고를 위해서 당연히 세금계산서나 사업자용 현금영수증, 인건비 등의 비용을 잘 반영 완료했을 겁니다. 가끔 부가세 신고 때 이런 걸 누락하시는 경우가 있죠. 또는 신고 기간 이후에 세금계산서를 수정 발행하시거나 현금영수증을 사업자용으로 발급받으셨어야 되는데 소득공제용으로 발급받으신 경우도 있으세요. 이때는 부가세 수정 신고를 지금이라도 하셔서 부가세 공제를 추가로 받으시고요. 즉 환급을 받으시고요. 소득세 때 비용 처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절대 늦은 게 아니니까 지금이라도 살펴보셔야 될 부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사업용 계좌나 사업용 카드를 홈택스에 등록했는지 챙겨보셔야 됩니다. 사업용 계좌 등록 대상인데 안 하셨으면 업종에 따라서는 세금을 깎아주는 아까 말씀드린 중소기업 감면이나 창업 감면 이런 혜택을 전혀 받으실 수가 없어요. 늦었지만 내년을 위해서라도 지금 바로 가입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증빙 누락분이 없는지 체크하셔야 됩니다. 휴대폰 요금을 세금 계산서로 안 받으시고요. 카드 결제도 안 하셨다. 이러면 통지사에 영수증이라도 요구하셔서 반영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카카오 광고비나 기타 비용 등을 카카오 머니로 지급하신 분들이 꽤 있으세요. 그러면서 설정하시는 거에 현금영수증 신청을 따로 안 해놓으셨다면 이런 부분들이 비용 누락이 되겠죠. 그걸 발견하셨다면 바로 현금영수증 사업자용 신청하는 부분을 바로 설정을 해주시고요. 지난 부분에 대해서는 카카오머니 지급한 부분을 캡처하셔서 비용 처리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인건비 신고를 하고 나서 지급 명세서 제출을 안 하신 분들이 꽤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신고하시는 대표님들이 그런 경우가 많으세요.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신고하셔서 가산세를 줄이셔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가족 인건비라든지 또는 기타 인건비를 누락하신 것을 지금 발견하셨다면 지금이라도 신고하는 것이 소득세를 줄이는데 훨씬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4대 보험의 경우에는 홈택스 안내문에 회사 부담분 4대 보험이 나올 거니까 누락 없이 반영하시면 됩니다. 물론 지역가입자로 납부하신 소득의뢰 보험료도 반영을 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종합소득 공제로 넣는 부양가족들도 잘 챙기셔야 됩니다. 부양가족으로 공제받는 분들이 쓰신 기부금도 비용으로 처리될 수 있으니까 잘 챙기셔야 되겠죠. 자, 이런 것들 하나하나 체크해보면 신고 실수도 줄이고 절세도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증빙이 곧 돈이니까 철저하게 챙기셔야 돼요. 자, 근데 제가 꼭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부터
준비하셔야 됩니다. 5월 임박해서 급하게 하면 실수를 하실 수 있고 누락하실 수가 있겠죠. 우리가 이미 신고한 부가가치 신고 내역이 실제와 다른지 꼭 한번 체크해 보십시오. 매출이 누락됐다든지 또는 매출이 과다 신고됐다든지, 세금계산서 매출인데 상대방이 카드 결제를 한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 중복으로 신고하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리고 신고가 끝나고 나서 매입 세금계산서가 수정 발행됐다든지 이러면 신고에 누락이 되었겠죠. 이런 부분들 다 챙기셔서 다시 수정 신고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무조사를 피하려면 개인사업자 소득률을 한번 체크해 보셔야 됩니다. 소득률이 지나치게 같은 업종 대비해서 낮다면 가짜 경비가 들어갔는지 개인 경비가 많이 반영되었는지 이런 것들을 꼭 체크하셔야 됩니다. 법인사업자와 다르게 개인사업자는 모든 비용을 차감하고 난 나머지 소득이 대표가 내야 될 종합소득이기 때문에 국세청에서는 이 소득률을 체크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어떻게 신고 납부해야 될까요? 종합소득세 신고는 홈택스나 손택스를 통해서 전자신고를 하실 수도 있고요. 세무대리인을 통해서 신고 납부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소득세 신고는 성실신고 사업자를 제외하고는 모두 5월 말까지 납부하셔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하십시오. 자, 제가 소득세 신고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려서 아쉬운 분들은 아래 영상을 보시면서 좀 더 챙기실 부분을 챙겨야 되겠습니다. 자, 정리해 볼게요. 종합소득세 신고는 5월 한 달간 신고 납부를 하는 거고요. 절세의 핵심은 경비 정리를 잘 하시고 이중매출 신고가 있었는지 체크하시고 인건비 누락이 없는지 체크하셔서 꼭 반영하시고요. 공제 감면 제도도 잘 활용해야 됩니다. 증빙이 곧 돈입니다. 철저히 챙기셔서 지금 이 시간부터 소득세 신고를 사전 준비하셔야 되겠습니다. 5월이 지나고 신고하시면 가산세가 있으니까 신고 기한도 꼭 지키시기 바랍니다.